자, 최근 문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또 부동산 세금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종부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5년 동안 무려 18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추가로 더 걷어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금,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세금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종부세라든지 소득세를 늘린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꼭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니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은 그 피해가 나한테도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일단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어떤 세금들이 늘어나는지 간단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자료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종부세 세율 인상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 종부세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혜택을 약간 던져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소득세 최고세율도 무려 45%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의 그 개정안을 보면은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을 한다라고 해요.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얼마냐? 무려 45% 이상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보험도 합치고 뭐도 합치고 이러면은 사실상 부유층들은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연소득에서 거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봐도 이게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벌어 모으는 것 중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는 거야.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정책들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또한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것에도 무려 1년 수익금의 20%에 달하는 세금을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잘 해가지고 1년 동안 얼마를 벌면은 거기서 20%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도입부 부분에서 이런 소리를 했었죠. 부자들의 세금에 관련된 이런 뉴스 기사가 뜨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입니다. 부자들 세금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다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나는 가상화폐 투자 안 하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하고 다른 남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무관심할지 몰라도 그 연쇄작용이 사회에 어떻게 번져나가게 되는지, 나중에 나한테는 그 화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좌우라는 게, 이 좌우 이념이라는 게 사실은 지능의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늘어난다는데, 과세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사람과 돈과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자, 내용이 가관입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이민을 하는 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라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씩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들이 왜 떠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좌파 정부가 득세한 대한민국이 세금이 많고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하기 힘들어가지고 재산 굴리는 거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문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해마다 2배, 3배씩 엄청난 속도로 자산가들의 이민 유출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몇몇 호텔에서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투자 이민 설명회를 열면은 연일 자리가 꽉 찬다고 해요. 주말도 반납하고 달려와가지고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강의조차 못하도록 은근슬쩍 이제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들의 외압이 들어온다라는 소리까지 있어요. 참으로 가관인데,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 안에 돈 잘 벌고 유능한 사람들이 떠난다, 가치 창출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다 유출되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엔 도대체 누가 남겠습니까? 그렇죠.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떠나가 버리면은 국내에 사업하고 투자하고 고용해 주는 건 도대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취직할 일자리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국가 경제 문제에 접근할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창한 수치나 데이터, 똑똑한 척하는 도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국가 경제 문제만큼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분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고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나라를 만들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유층의 사업 의욕과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율이 더 낮은 나라, 사업하기 더 편한 나라, 규제가 더 적은 나라, 대우 잘해주는 나라를 찾아서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 자본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면은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게 될 거예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유능한 사람들 밑에서 고용돼가지고 일하던 사람들, 집이나 건물을 빌려가지고 자영업을 하던 그런 중산층들이 어떻게 될까요?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전세 살던 사람, 월세 살던 사람들 전부 다 서민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경제라는 것은 부자들 따로 서민 따로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쪼개져 있는 게 결코 아니라 서로가 반드시 유기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를 나오고도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인이는 지난 2월 말에 대놓고 세금을 늘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2월 달이라는 이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2월 달에 대령통이 대놓고 세금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저게 언제냐면 2월 달이 언제냐면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을 했으니까 총선하기 불과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놓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늘리겠다고 저런 소리를 했었는데도 그 뒤에 벌어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택과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참담했죠. 이런 게 바로 민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이가 직접 대놓고 총선 직전에 국민들 너희들한테 주택 세금을 강화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었는데도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이런 걸 보고도 아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 하고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고가 주택에 안 사니까.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거 부자들한테 세금 들린다는 정책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강북 지역에 월 400만 원이 넘는 월세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400만 원짜리 월세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그 서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이런 레벨의 월세 매물 자체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다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매물 자체가 실종이 됐고요. 현재 월세 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의 이런 부담스러운 월세 액수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월세 시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월세가 폭등을 할까요? 정부가 자꾸 집주인들 세금 늘리겠다, 괴롭히겠다,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고 기득권이고 나쁜 적폐 세력들이다. 이렇게 집주인들을 괴롭히고 건물주들에게 규제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오르는 것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면은 바보 아닌 다음에야 민간 시장에서 그거 누가 가만히 손해만 떠안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월세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왜? 세금이 늘어났으니까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월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집주인들이 자기가 벌어들여 왔던 만큼의 이득이라도 본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늘어났으니까요. 월세를 올려야지만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건물 관리인과 청소부도 고용을 할 수가 있고 집주인의 생활의 질도 방어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세금을 늘려버리면은 생각 없는 사람들은 부유층들, 집주인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가난한 내가 이득을 보겠구나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이좋게 손해보고 대가리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경제난이 오면 가진 거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자꾸 늘려대면은 요건 종부세하고는 다른 겁니다만 부자들한테 어쨌든 세금을 늘린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소득세를 자꾸 늘려대면은 일시적으로는 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투자와 고용 자체가 감소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결국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일자리 전체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고소득자 기업들이 납부해주던 그런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 밑에 그 사람들 밑에서 고용돼 가지고 일하던 근로자들이 감소하게 되고 일반 서민들한테 거둬들이던 세금 수입도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월급쟁이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원래 같았으면 이게 안 나가도 되었던 실업급여 지출 같은 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지난달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1천억으로 또 역대 최대를 찍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벌써 7월달 기사예요.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여러분들 왜 늘어났을까요? 생각을 해봐. 나라 안에 사업활동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 고용이 줄어들고 있잖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잖아. 투자와 사업활동이 감소하잖아. 고용이 감소를 하는데 실업자와 백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업급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세금은 적은데 나가야 되는 돈은 많으니까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야 되고 지출할 게 많아지고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이 많아지면은 복지정책 수요가 자꾸 한도 끝도 없이 증가를 합니다.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물항아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위에서 들어오는 물은 적은데 밑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물이 고갈이 될 겁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말이죠. 그게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겪고 있는 저런 상황입니다. 경제공황이라고 부르죠.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사라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졸자들이 몸을 팔면서 산다고 해요.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저 멀리 옛날이 아니라 불과 지난 90년대에 IMF라는 이름으로 이 경제공황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무서움을 우리는 겪어본 바가 있죠. 친애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결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자와 서민은 서로 각각 다른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세상 속에 서로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으면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그 여파는 반드시 다른 한쪽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돈 좀 버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몰아붙인다면, 뜯어낸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는 사업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회사와 공장을 세워가지고 남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끝이 어디냐? 저런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부자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도 된다라는 이런 식의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잘 와닿으실 겁니다. 자, 참고로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의 사돈의 8촌까지 다 합쳐도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대기업에 있는 높은 분들이랑 연결되는 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성그룹 이재용 씨의 상속세를 감히 대신 걱정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젊은 시절 사업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영웅적인 일화를 마치 우리 집안 어른을 칭찬하듯이 제가 강조하고 홍보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곧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거대한 세상만사의 연결의 순환고리를 저 같은 사람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 이재용 씨의 상속세를 대신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당하다라는 걸 아니까. 내 거는 아니지만 부당하다라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서민이 부자들의 걱정을 해주는 게 단순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실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도 존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내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아깝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부자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가도 된다? 부자들을 빼들어가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짧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제가 밑줄을 그어 놓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중에 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